네, 안녕하세요. 기업 신용평가연구소의 박선철 소장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 신용평가를 잘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신용평가를 매년 받고 계십니까? 매년 5, 60만 개 기업이 신용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요. 기업 신용 등급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기업 신용 평가라는 부분을 잘 모르고 혹은 정보가 부족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또 절호의 사업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짧은 영상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업에서 원하는 목표 등급까지 신용 등급을 좀 개선해 드려서 실질적으로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몇 개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기업 신용평가에 자문했던 기간이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공공기관들과 저희가 업무 제휴를 해서 기업 신용평가를 시행한 바 있고요. 전국에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관련된 자문을 좀 드렸고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을 또 개선까지 해드려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기업 성장한 기업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기업들이 저희로 인해서 또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건 보람이 되고요. 나름대로 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기업 신용평가를 잘 몰랐거나 관심이 없었던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좀 만들었고요. 저 기업 신용 평가란 말 그대로 뭐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지 또 등급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의 신용 등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기업의 신용 등급 역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신용 등급은 기업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기업의 신용 상태를 이제 점수화해서 등급을 산정하는 절차를 기업 신용 평가라고 하는데 이 기업 신용 평가는요 신용 평가 모형에 의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형은 평가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신용 평가 모형에 의해서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테고요. 국내에는 5대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DMB, 한국 기업 데이터, 이크레더블, SCI 이렇게 5개의 기관이 있고요. 보통 제가 사장님들한테 어디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여쭤보면은요. 나이스에서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고 나이스 DMB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이스 평가인지 나이스 DMB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 평가 기관마다 평가 모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접수를 해도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도만 아시고요. 보통은 공공용, 민간용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공공 입찰용으로 할 때는 이제 입찰이나 정부 사업 같은 데는 이제 공공용으로 평가를 받으시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대기업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용으로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공공용과 민간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기업 신용 등급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몇 등급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근데 보시겠지만 지금 뭐 D, C부터 뭐 싱글 B, 더블 B, 트리플 B, 트리플 A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요 B에서 이제 트리플 B 구간에 위치해 있을 텐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와 제로, 플러스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등급이라고 하면 B등급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B-, B0, B+,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WB도 WB-, WB0, WB+, 이렇게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회사는 BB 등급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BB 등급이 BB-인지 BB0인지 혹은 BB+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입찰할 때 등급 구간별로 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B0와 BB+가 배점이 다르다는 거죠. 0.1점 차이로 수십억 입찰액 탈락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 0.2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0.5점 차이도 날 수 있는데 이 한 구간이 수십억의 매출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탈락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회사의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몇 등급이 필요한지 목표 등급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업 신용 등급은 과연 어떻게 점수가 산정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훨씬 쉬울 텐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우 복잡하고 과학적인 어떤 재무지표를 35개씩이나 분석을 하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비재무지표까지 합하면 너무나 복잡한 지표로 산정이 되기 때문이죠. 재무지표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제표의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를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에 표현되지 못한 비재무적인 지표를 같이 분석을 하는데 그러면 재무지표는 무엇이고 비재무지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재무평가 항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안정성, 그다음에 수익성, 성장성, 유동성 이런 큰 카테고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안정성 내부에서도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뭐 부채 이익 잉여금, 유형자산, 적립금 비율 이런 또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평가 지표로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자, 계량 비재무 평가 항목이라고 기업의 현황, 금융거래 현황, 재무제표 신뢰도, 자금 흐름 추이 이런 항목들까지 같이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신용평가 점수는요. 재무제표의 평점과 비재무제표 평점을 합산을 하는데 여기에는 가중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평점이 가중치가 훨씬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의 규모, 외간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혹은 3년 미만 기업이냐, 아니냐 따라서 일단 가중치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무평점, 말 그대로 재무제표가 거의 절대적이다. 70% 이상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혹은 어떤 기업의 재무 담당자가 어떤 신용평가를 관리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를 않습니다. 간혹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담당 회계사가 있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신용평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데, 물론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에 좀 도움은 줄 수는 있겠지만, 세무사와 회계사의 본 업무는 기장과 세금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재무지표를 가지고 신용평가를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업무 영역과 다르기 때문에 회계사, 세계사와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 신용 등급이 우리 기업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업 매출과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중소기업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하소연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부실채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돈 뗄 걱정이 없이 안전한 공공입찰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혹은 뭐 정부 지원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으신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또 영상을 좀 업로드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입찰에 대해서 지금 공공입찰에 참여하시는 기업도 있으실 테고 좀 준비하는 기업도 있으실 텐입니다. 자, 공공입찰에 1순위가 되어도 적격 심사 점수에 미달하면 탈락이 됩니다. 1순위가 된다고 해서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 심사, 즉 이 기업이 이 발주를 정확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적격 점수가 있어요. 적격 심사 점수에 미달하게 되면 1순위가 돼도 낙찰이 안 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후순위 업체가 낙찰이 된다는 겁니다. 뭐 5순위, 6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적격 심사라는 점수 중에 경영 상태 평가 점수가 비중이 높은데요. 경영 상태 점수가 곧 기업 신용 등급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공입찰의 기업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또 향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매년 신규 협력업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일정 수준의 등급을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B- 등급 기업만이 협력업체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 겁니다. BB- 되는 기업들만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B0인 기업, B+인 기업은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시에도 반드시 기업 신용평가가 등급을 요구를 하는데, 기업에 따라서 한 개의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만 요구할 수도 있고 2군데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등급이라는 추가적인 등급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 참가 기업으로 등록. 최근에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그 태양광인가요? 그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참가 기업으로 전기공사 업체인데 참가 기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BB- 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등급이 아니면 참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어떤 참가기업으로 등록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고 돈 뗄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기업 신용 등급이 이렇게 안정적인 매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고, 그 외에 우리 자금 조달할 경우 금융기관에 여신 신청할 때도 기업 신용 등급을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기업 신용 등급의 어떤 등급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기도 하죠. 자, 그 외에 어떤 해외 무역 거래라든지 대외적인 신인도에도 신용 등급이 영향이 미치고, 최근에는 기업의 M&A, M&A 할 때도 우리 회사의 신용 등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기업 신용 등급은 당장이 필요 없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업 신용 등급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신용 등급은 갑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월 달부터 12월까지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첫 강의라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기업 신용 등급은 우리 기업의 어떤 경영과 직결된 부분이고 기업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신용평가의 사전 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3월 결산이 끝나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에서는 신용평가를 받게 되는데 한 번 받은 등급은 1년간 유지가 됩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BB0를 받았다. 그러면 1년 동안 BB0 등급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등급이 부족해서 입찰도 어렵고 협력업체 신청도 안 된다고 하면 한 해 경영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 기업 신용 평가라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평가 받기 전에 예비 기업 신용 평가라는 걸 받는 것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능시험을 예를 들어 본다면 수능시험을 보기 전에 반드시 모의고사라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죠. 그럼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나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되는지, 이 점수면은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듯이 기업 신용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본평가를 보는 것보다는 본평가를 받기 전에 현재의 재무제표로 평가를 받게 됐을 때 우리 회사가 몇 등급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목표하는 등급을 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먼저 모의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서 등급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평가는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평가 받기 전에 반드시 예비기업 신용평가라는 것을 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예비기업 신용평가는 저희 연구소에서도 저희가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평가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평가를 받으면 1년간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재평가를 통해서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번 받은 평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등급 올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제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또 재평가를 통해서 또 등급이 개선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3월 결산 전이고 가결산 지금 보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결산 자료를 통해서 미리 예비 기업 신용평가를 보고 본평가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전 진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국경영진단 기업신용평가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의 그 기업 신용 등급을 진단을 무료로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단 받는 것 자체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올해 신용 등급을 받으셔야 될 텐데 과연 현재 재무제표로 그 평가를 받으면 몇 등급이 나올 것인지 미리 진단을 받아보시고 싶으시거나, 혹은 등급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단을 좀 무료로 해드리고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렸습니다.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앞으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